사람들은 걱정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데일 카네기는 말했습니다. 걱정을 없애려 하지 마라. 그 대신 걱정을 다스려라. 걱정은 가만히 있을 때 더욱 커집니다. 그러나 움직이는 순간 점점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해야 할 것은 끝없는 고민이 아닌 해결을 향한 행동입니다.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더 이상 걱정에 지배당할 필요가 없다. 걱정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오히려 당신을 주저하게 만들고 결정의 순간에 망설이게 하며 행동하지 못하게 만든다. 만약 당신이 미래가 불안하다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찾아 실행하라. 그러면 걱정은 사라지고 인생은 자연스럽게 변화할 것이다. 걱정은 움직임 속에서 사라진다. 생각이 많아질수록 걱정은 커지고 몸을 움직일수록 걱정은 줄어든다. 운동을 해본 경험이 있다면 알 것이다. 가만히 앉아 있을 때는 온갖 걱정이 떠오르지만 몸을 움직이고 땀을 흘리다 보면 불안한 감정이 희미해진다. 걱정을 없애고 싶다면 책상 앞에 앉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움직이고 작은 행동이라도 시작해야 한다. 사람들은 걱정이 생기면 그것을 피해버리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피한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걱정을 직면할 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 걱정을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가끔 우리는 불안감을 느끼지만 막상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상태에서는 걱정을 줄일 수도 해결할 수도 없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 당신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라. 그리고 그것을 글로 적어보라. 걱정이 머릿속을 맴도는 것과 눈앞에 구체적인 문장으로 적히는 것은 다르다. 문제를 시각적으로 인식하면 그것이 실제로 얼마나 심각한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걱정이 클수록 실제 상황보다 과장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렇게 글로 정리하면 불필요한 걱정이 사라지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그 다음에는 가장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보라. 우리는 종종 최악의 결과를 두려워하며 불안해하지만 막상 그것을 구체적으로 떠올려보면 그렇게 심각한 일이 아닐 때도 있다. 그리고 만약 최악의 상황이 현실이 된다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한다. 최악을 가정해보면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고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해진다. 해결책을 찾았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행동해야 한다. 걱정은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할수록 커지지만 움직이는 순간 작아진다. 무엇이든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라. 지금 할 수 있는 아주 사소한 행동이라도 괜찮다. 첫걸음을 내디디면 그제야 걱정이 당신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걱정을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불안을 느낄 때도 즉시 행동을 선택한다. 그들은 걱정을 무작정 품고 있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에너지로 바꾸어 움직인다. 준비되지 않았다는 불안감이 든다면 더 많이 연습하라. 미래가 불확실하다면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라. 토마스가 말했다. 우리의 중요한 목표는 저 멀리 흐릿하게 보이는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 명확히 놓인 일을 해내는 것이다. 걱정을 줄이고 행동을 늘린다면 당신은 결국 원하는 것을 이루어낼 것이다. 또 하나의 무기는 감사하는 마음이다. 우리는 가진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에 집중할 때 불안을 느낀다. 돈이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하고 기회가 부족하다고 생각할수록 걱정은 커진다. 하지만 반대로 이미 가진 것에 집중하면 우리의 마음은 훨씬 더 평온해진다. 데일 카네기는 감사하는 태도가 걱정을 줄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라고 말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감사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스트레스 수준이 현저히 낮고 더 긍정적인 삶을 산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당신이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떠올려보라.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괜찮다. 건강하게 하루를 보냈다는 사실,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셨다는 사실, 가족이나 친구와 대화를 나눴다는 사실. 그 모든 것이 이미 당신이 가진 축복이다. 감사의 습관을 들이면 걱정은 점점 사라지고 인생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다. 불안 속에서 성장하라. 사람들은 흔히 걱정을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걱정은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신호일 수도 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걱정은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니라 적절히 다룰 줄 알면 강력한 성장의 도구가 된다. 같은 문제를 놓고도 어떤 사람은 걱정 속에서 주저앉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다. 차이는 태도에 있다. 걱정하는 사람은 불안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만 성장하는 사람은 그 불안을 원동력 삼아 변화의 기회를 만든다. 예를 들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한 사람은 실수를 할까봐 걱정하며 고민만 하다가 결국 기한이 다가와 허겁지겁 마무리한다. 부족한 준비로 인해 보고서는 완성도가 떨어지고 상사의 평가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반면 다른 사람은 같은 걱정을 느끼면서도 이를 준비의 신호로 받아들인다. 그는 불안을 활용해 계획을 세우고 자료를 철저히 조사하며 초안을 몇 번이고 수정한다. 결국 제출한 보고서는 높은 평가를 받고 그의 노력은 인정받는다. 이처럼 걱정을 성장의 원동력으로 바꾸려면 걱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활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걱정을 기회로 만들어라. 역사를 보면 걱정을 기회로 바꾼 사람들의 사례는 무수히 많다. 스티브 잡스는 애플에서 해고당한 후에도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부족한 점을 돌아보며 새로운 기회를 만들었다. 결국 그는 픽사를 성공적으로 성장시켰고 다시 애플로 돌아와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냈다. 그의 걱정과 불안이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위대한 성장을 이루게 했다. 또한 오프라 윈프리는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자신의 불안과 걱정을 극복하며 최고의 방송인이 되었다. 그녀는 힘든 경험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았고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 이처럼 성공한 사람들은 걱정을 단순한 장애물로 여기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는 도구로 활용한다. 흔들리지 않는 내면을 만들어라. 세상은 예측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하다. 누구나 어려움을 겪고 예상치 못한 시련을 맞이한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실패를 겪어도 다시 일어서고 압박을 받아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바로 멘탈이 강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다. 단지 삶을 대하는 태도와 사고방식이 다를 뿐이다. 누구나 실패를 두려워하지만 인생에서 실패 없이 성공한 사람은 없다. 오히려 실패를 겪을수록 더 강해지고 결국 원하는 것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는 대신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는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더 나은 시작을 위한 과정이다. 실패를 단순한 좌절이 아닌 성장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 먼저, 실패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하다.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발전의 시작이다. 실패를 부정하거나 변명하는 대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정확히 분석해야 한다. 다음으로, 실패를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 안에서 배울 점을 찾아야 한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를 겪을 때마다 자신이 놓친 부분을 분석하고 다음번에는 더 나아지기 위해 필요한 점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습관을 들인다. 실패를 경험한 후 다시 시도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반복된 도전 속에서 더 큰 성장이 이루어진다. 실패를 겪었다고 해서 주저앉는다면 기회는 점점 멀어진다. 하지만 한 번 더 도전하는 사람에게는 성공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 세계적인 기업가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실패를 겪었다. 로켓 발사 실패, 생산 문제, 투자자들의 회의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실패할 때마다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하며 다시 도전했다. 결국 그는 민간 우주 산업을 개척하며 세계적인 혁신가가 되었다. 또한 세계적인 작가 조앤 케이는 해리포터 원고를 여러 출판사에서 거절당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한 끝에 마침내 출간에 성공했고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작가가 되었다. 그녀는 실패를 겪을 때마다 글을 더 다듬고 더 나은 원고를 만들었다고 회고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배움의 과정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실패 속에서도 다시 도전한 결과 결국 원하는 목표를 이루어냈다. 실패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실패 없이 성공한 사람은 없다. 중요한 것은 실패 속에서 배움을 얻고 다시 도전하는 것이다. 당신이 지금 어떤 실패를 겪고 있든 그것이 끝이 아니라 더 나은 시작이 될 수 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성장의 기회로 삼아라. 그러면 언젠가는 당신도 원하는 목표를 이루게 될 것이다. 신뢰와 영향력의 중요성.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 없다. 성공한 사람들은 단순히 뛰어난 능력만으로 원하는 것을 이룬 것이 아니다. 그들은 주변의 도움을 받고 사람들과 협력하며 신뢰를 쌓아왔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 줄 안다. 이들은 억지로 상대를 조종하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신뢰를 얻고 관계 속에서 강한 연결고리를 형성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 사람들은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 신뢰는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 행동에서 나온다. 약속을 지키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자신이 한 말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작은 약속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는 태도가 신뢰를 만든다. 둘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한다. 단순히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람이 결국 더 큰 영향력을 가진다. 사람들은 자신을 존중해주는 사람에게 끌린다. 남을 내 편으로 만들고 싶다면 먼저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셋째, 꾸준한 관심과 지지를 보낸다. 신뢰는 단기간에 형성되지 않는다. 오랜 시간 동안 상대에게 일관된 태도를 보이고 필요할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작은 도움을 주는 것만으로도 강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 성공한 리더들은 단순히 강한 카리스마만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신뢰를 바탕으로 주변 사람들과 협력하며 더 큰 목표를 이룬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강한 연설 실력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났다. 그는 단순히 자신의 주장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신뢰를 쌓았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신념을 지지하고 함께 행동했다. 또한 워런 버핏은 투자자로서의 능력뿐만 아니라 신뢰를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언제나 투자자들과 솔직하게 소통하고 자신의 원칙을 지키면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었다. 신뢰가 쌓인 덕분에 그는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며 성공할 수 있었다. 설득력 있는 사람이 되어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설득을 해야 한다. 직장에서 동료나 상사를 설득해야 하고 비즈니스에서 고객을 설득해야 하며 때로는 가족이나 친구를 이해시키기 위해 설득의 기술이 필요하다. 설득은 단순한 말재주가 아니라 논리와 감성을 조화롭게 활용하는 기술이다. 설득력이 뛰어난 사람은 단순히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움직이게 만든다. 설득력 있는 사람들은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신뢰가 없는 사람의 말은 아무리 논리적이어도 상대방에게 깊이 와닿지 않는다. 먼저 신뢰를 쌓고 그 위에서 설득을 시도해야 한다. 둘째, 감정을 이해한다. 사람들은 논리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감정이 설득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이해해야 한다.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감정을 움직이는 설득이 효과적이다. 셋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한다.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그들에게 어떤 이점이 있는지를 명확히 전달한다. 그래야만 상대가 스스로 선택했다고 느끼게 되고 설득의 효과가 극대화된다. 설득은 단순한 말솜씨가 아니라 전략과 연습이 필요한 기술이다. 상대방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하면 설득력을 더욱 높일 수 있다. 설득하려면 메시지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전달해야 한다. 불필요한 설명을 줄이고 핵심만 짧고 강하게 전하면 상대방이 더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상대방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만 강조하면 설득이 어렵다. 상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것과 연결지어 설명하면
훨씬 효과적이다. 논리적인 설명도 중요하지만 이야기를 활용하면 설득의 힘이 배가 된다. 사람들은 숫자나 사실보다 생생한 경험담과 사례에 더 쉽게 공감하고 설득당한다. 질문을 던지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단순히 내 주장을 강요하기보다 상대가 직접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면 설득은 더욱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감정에 따라 태도가 변하면 신뢰를 얻기 어렵다. 스티브 잡스는 단순한 제품 발표가 아니라 사람들의 기대와 감정을 움직이는 설득의 대가였다. 그는 신제품을 소개할 때 단순한 기능 설명이 아니라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고 기대감을 증폭시켰다. 그의 프레젠테이션은 논리적이면서도 감성적이었고 이 조화가 사람들을 설득하는 힘이 되었다. 또한 오프라 윈프리는 단순한 방송 진행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감정을 움직이는 능력이 뛰어났다. 그녀는 상대방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공감하며 자연스럽게 신뢰를 형성했다. 그래서 그녀가 추천하는 책이나 제품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설득은 강요가 아니다. 상대를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동의하도록 만드는 과정이다.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판단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감정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감정을 건드리는 설득이 더욱 효과적인 이유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득해도 신뢰가 없으면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먼저 신뢰를 쌓고 난 후에야 진정한 설득이 가능해진다. 설득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연습할 수 있는 기술이다. 효과적인 설득은 단순한 말재주가 아니라 상대를 이해하고 감정을 움직이며 신뢰를 쌓는 과정이다. 이 기술을 익히면 원하는 방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자신을 믿는 힘, 즉 자기 확신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다. 단순한 자신감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태도다.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남들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는다. 자기 확신은 양날의 검이다. 자기 확신은 강력한 도구지만 지나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지나친 자기 확신은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능력을 떨어뜨리고 타인의 조언을 무시하게 만들 수 있다. 때로는 자신의 신념이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한 자기 확신을 유지하려면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 확신을 갖되 필요할 때는 피드백을 받아들이고 유연하게 사고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강한 신념을 갖고 밀어붙이되 주변의 의견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것이 안전한 자기 확신이다. 일론 머스크는 자기 확신이 강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실패를 겪었지만 자신이 하는 일이 결국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을 잃지 않았다. 투자자들이 비관적으로 보더라도 그는 끝까지 밀어붙였고 결국 전기차와 우주 산업에서 혁신을 이루어냈다. 이들의 공통점은 환경이 어떻든 간에 자신을 믿었다는 것이다.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해도 스스로 가능하다고 믿고 행동했기에 지금의 성공을 이룰 수 있었다. 자기 확신은 단순한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다. 그것은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신의 길을 끝까지 가겠다는 의지에서 나온다.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 성공과 행복을 함께 잡아라. 우리는 성공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 한쪽으로 치우친 삶은 결국 번아웃과 후회를 불러온다. 진정한 성공은 일과 개인적인 행복을 조화롭게 유지하는 데 있다. 삶의 균형을 찾은 사람들은 목표를 이루면서도 건강한 관계와 내면의 평온을 지킨다. 삶의 균형을 잘 맞추는 사람들은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그들은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무리하지 않는다. 끝없는 야망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한다. 자신의 에너지를 어디에 어떻게 분배할지를 신중하게 결정한다. 또한 이들은 현재에 집중한다. 미래의 성공만을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의미와 즐거움을 찾는다. 무엇보다도 균형 잡힌 삶을 사는 사람들은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만의 기준을 세운다. 남들이 정한 성공의 틀에 맞추기보다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간다.
워런 버핏은 엄청난 성공을 이뤘지만 단순하고 균형 잡힌 삶을 유지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는 과도한 업무에 몰두하는 대신 독서와 여가 시간을 충분히 가지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한다. 빌 게이츠 역시 일정한 시기에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철저하게 지키며 일과 개인적인 삶의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실천하고 있다. 그는 일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이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균형 있는 삶은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한다. 외부의 기대나 사회적 기준이 아니라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바쁘게 달려가기만 하면 어느 순간 방향을 잃을 수도 있다. 가끔은 멈춰 서서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이 올바른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진정한 성공은 단순한 성취가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족을 느끼는 것이다.